네, 크게 보면은 이제 단원이 세 단원입니다. 세 단원. 첫 번째가 2차 곡선, 원추 곡선, 평면 곡선이라 부르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두 번째가 이제 벡터. 벡터는 이제 평면 벡터 위주로만 다루고 뒤에 가면은 공간 벡터를 살짝 다루는, 어쨌든 벡터를 다루는 단원과, 세 번째가 이제 공간 도형을 다루는 단원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 단원이긴 한데요. 7단원 공간 도형.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문제풀이 최대한 빨리 하고 마찬가지 시간을 드릴 테니 가급적이면 제한된 시간 내에 기본 문제와 유제를 다 풀어주세요. 뭐 못 풀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로 연기가 되겠죠. 일단 공간도형 파트 중에서 초반 내용들은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36쪽에 있는 기본문제 7-1 뭐 간단하게 그림 몇 개 그려보면 이해 갈 만한 내용이죠. 서로 다른 세 평면이 공간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까? 가능한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건데, 세 평면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셋이 모두 평행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둘만 평행한 경우, 뭐 이럴 때는 나머지 한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교선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프린트는 좀 이따 줄게요. 네. 라든지 아니면은 평면이 이제 평행하게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삼각형 모양? 이랄까? 그리기가 힘들군요. 어떡하지? 그림을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거죠. 느낌 살아요? 입체로 그래야 더 느낌 살지 않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교선, 교선, 교선 이런 식으로. 뭐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다 보면은 이해 갈 거란 얘기죠. 뭐 이렇게, 그렇죠? 평행하다부터 시작해서 평행하지 않다까지 세 평면이 이렇게. 요거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모양이 케이크를 칼질 3번으로 8등분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퀴즈 같은 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2번, 이렇게 한 번, 이런 식으로,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칼질 3번이 평면 3개를 뜻합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리다 보면은 뭐 확인되는 거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기본 문제 7-2번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꼬인 사변형 또는 뭐 고슈 사변형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건데, 그림이 문제야. 그림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을 접는 선으로 이렇게 접은 거죠. 적당하게. 이해 가나요? 사각형의 대각선을 접는 선으로 적당하게 접어서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 변의 중점, 요 변의 중점, 이런 식으로 이 중점들을 접은 상태에서 연결한 거죠. 이렇게. 이게 과연 무슨 사각형인지 구하시오, 이런 건데요. 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은 요거 평행하고 길이 절반인 거 이해 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평행하고
길이 절반인 거 이해 가죠? 그래서 요 길이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 요들도 평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변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이야. 뭐 그런 걸 찾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 문제들입니다. 뭐 이런 거를 지나서 이제 공간도형의 이제 핵심인 챕터 2 여기부터가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수업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각 재는 법을 배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형의 3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점과 선과 면이 있을 텐데 각을 재려면 일단 점이 이루는 각 같은 건 없을 테니까 점은 빼고 선과 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첫 번째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두 번째는 직선과 말과 행동이 다르죠? 평면이 이루는 각. 세 번째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각각 정의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해보자 라는 거를 배운다 이거죠. 메인이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당연히 이제 만날 때야 뭐 상관없이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데요. 안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죠. 공간도형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한 직선을 평행 이동해서 다른 직선과 만나게 만들면 된다라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만났으면은 당연히 만난 그 사이의 각을 재면 되는 거고요. 안 만났을 때는 평행 이동해서 이제 만나게 만들겠다 이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정육면체에서 요쪽 모서리랑 요쪽 모서리 이런 거, 그쵸? 둘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꼬인 위치.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야, 이 선분을 평행 이동하면 이 선분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얘네 둘이 각도 되는 거니까 90도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은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고요. 메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오뎅 꼬지처럼 이렇게 푹 이해가죠?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어떻게 잴 거냐라고 해서요. 직선과 평면이 만난 교점이 아닌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 한 점에서 직선에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죠. 그래서 수선의 발과 교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직선과 이루는 각을 재자.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죠? 네. 이걸로 재는 방법을 배우고 벡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되면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관계라는 걸 배우거든요. 직선과 평면. 보통 그 꼭지점 점할 때는 보통 대문자 ABC 쓰고 직선 할 때는 소문자 뭐 LMN 써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평면 같은 경우는 그리스 글자 알파벳 쓰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상황이 교점이 아닌 직선 위에 또 다른 점에서 뭐 평면에 수서의 발을 내려봤자 그 교점 자리에 내려질 때 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해요. 어떤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4번 직선, 5번 직선 그 누구와도 수직이 될 때 징그러 를 수직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대체 이걸 몇 개나 증명을 해야 돼요. 몇 개나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이거죠. L이요. 그 알파 위에 있는 알파
위에 있다를 뭐 이렇게 쓸게요. 이해 가요?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 n에 대하여 m과 n이 평행하지 않고요. l이 m과도 수직, l이 n과도 수직이며 l은 그 어떤 직선하고도 수직이라서 평면과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l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l은요 사실 이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서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1번과 2번하고만 수직이 되면 그 어떤 직선하고도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 증명을 통해서 그렇게 두 가지 직선하고만 수직이 되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될 것이고 이 평면도 직선과 수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겠다는 건데요. 요거 혹시 배웠나요? 방금 얘기한 거? 응, 몰라? 선이 화려해요. 자, 평면 알파 그리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평면을 관통해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A라고 B, H 이렇게 부를게요. 일단 A라는 점을 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라는 점을 알파에 대칭시키면 그 점이 B다 라고 했을 때 A, H 길이와 H, B 길이 같은 건 이해 가죠. 대칭한 거니까. 아직 수직은 아니라고 칩시다. 수직까지는 모르고.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자, 요 파란색 직선 L이요. 평면과 다음과 같이 H에서 만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H 길이와 HB 길이는 같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수직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다시 할게요. 직선 L이요. 평면 알파와 만나는 점이 H. 그리고 AH 길이와 BH 길이는 같다라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알파 위에 있는 한 직선 1번 직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를게요. 1번 직선이 이 파랑 직선과 수직이고 다시 2번 직선도 L 직선과 수직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L은 1과도 수직, L은 2번하고도 수직. 그리고 1번과 2번은 모두 알파 평면 위에 있는 직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이거 정말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적당한 직선 하나를 그어서요. 이렇게 1번과 2번과 모두 만나는 3번 직선을 하나 이렇게 글게요. 일단 이렇게 3번 직선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그래서 요 직선이 1번과 만나는 점이 P, 2번과 만나는 점은 Q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해 가나요? 빨간 직선은 하나, 알파 위에 있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적당한 직선 하나 그어서요. 1번과 만나는 점을 P, 2번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게요. 점이 참 많죠? 일단은 이것부터 하나씩 할게요. APH라는 삼각형과 BPH라는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이해 가요? 다시 첫 번째 삼각형 APH와 삼각형 BPH는 합동입니다. 이해 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써줘야 되나 기타? pH 길이는 공통이고요. 그렇죠? 아까 맨 처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AH랑 BH 길이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직각이면 아래도 직각 아닌가요? 이거 직선 둘이 만나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90도가 하나씩 있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러면 합동인 SAS 때문에 합동이 되겠죠, 둘이?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걸 해주는 이유가요. 이게 예전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나온 적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죠?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거. 네. 따라서 첫 번째 결론은 AP라는 길이랑 BP라는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합동이니까 둘이. 이해가죠? 두 번째 똑같이 삼각형 AQH와 삼각형 BQH가 합동일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거랑 요거 뒤에 있는 삼각형 두 개 보여요? 직각삼각형 둘이 합동일 거예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방금 얘기했듯이 HQ라는 길이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까 했던 AH랑 BH 길이 같고요. 둘이. 그 다음에 90도가 하나씩 있죠. 사이가. 그쵸? 마찬가지로 SAS 합동 조건 때문에 합동이 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면은 AQ랑 BQ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이 빗면이라고 할까? 빗면? 빗변처럼 빗면인 삼각형 APQ와 삼각형 BPQ가 합동이 됩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구석에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 둘이 합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변이 같아져서 삼각형 APQ와 삼각형 BPQ가 합동이 돼요. 이거와 PQ 공통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들이 합동이 되는 이유는 SSS입니다. 합동인 이유는 합동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할 수 있냐 하면은요. 각 APQ와 각 BPQ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빗면의 요각과 빗면의 요각이 같은 각이 됩니다. 빗면끼리. 이해가죠? 아주 거지 같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걸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L이 1번하고도 직각, 2번하고도 직각이면은 그 어떤 다른 직선하고도 직각이라고 보일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3번 직선이 왜 L과 직각인지를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직선도 다 직각이다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산소 부족인가 혹시 이 교실이? 공기청정기 틀어줘야 되나? 그럼 3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PQ와 맞는 점이 있겠죠? 여기를 R이라고 해볼게요. 아, 점이 정말 많네. 3번 직선이 H를 지난다고 치는 겁니다. 일단 다른 쪽에 있어도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어도 H를 지나게 평행이동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3번 직선이 H를 통과하면서 PQ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면요. 삼각형 APR과 BPR도 합동이 돼요. 이해가요? 뭐라고요? 삼각형 APR과 삼각형 BPR도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언급했던 AP랑 BP가 같다고 했고 여기서 언급했던 각 APQ, 각 BPQ 같다고 했고 PR이라는 선분이 공통이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았고 요 길이는 공통일 거고 윗각 아랫각 같은 각이니까 둘은 합동이 돼요. 그렇죠? 합동의 이유는 당연히 마찬가지 SAS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합동이니까 AR과 BR도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죠. 그렇죠? 뭐라고요? AR과 BR도 같아져요. 이해가요? 요 윗길이와 아랫길 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안 보여. 얇아서 안 보이지만 요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요거랑 요거. 삼각형 AHR과 삼각형 BHR 말이에요. 둘은요 방금 이것 때문에 얘들은 같아와 저 안쪽에 있는 AH, BH 이건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둘은 같고요. 가운데 요 길이는 공통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합동이 돼요. 이유는 마찬가지 SSS고요. 따라서 둘이 합동이거든요. 저기 색칠한 게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A, HR, BHR 말이죠. 둘이 합동이 돼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가격 크기는 같고요. 이게 일직선이므로 각각 90도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3번 직선이 L과 90도인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꽤 긴 여정을 거쳐서 어쨌든 증명이 됐죠. 그래서 L이란 직선이 1, 2번하고만 직각이 돼도 그 외에 다른 직선 3번하고도 직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직선과 직각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라고 정의하겠다 이겁니다. 이 과정은 참고로 교과서에도 있을 거고 실력 정석에도 아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기본 정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예전에 이게 한번 수행평가 우리 동네에서 여기 동네 말고 우리 동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지면이 있잖아. 운동장 이렇게 족구 네트를 이렇게 설치하고 싶어. 족구 네트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배구 네트 같은 거 이렇게 네트를 설치하고 싶어. 기둥을 이 지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박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한테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설치업자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기둥을 어떻게 해야지 지면과 수직으로 박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니 90도로 박으면 돼요. 그걸 누가 몰라. 이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90도가 되겠냐 그잖아요. 그렇죠? 하는 얘기가 이 옆 라인하고도 수직이 되고요. 이 하프 라인, 가운데 라인하고도 수직이 되면 돼요. 그럼 이미 이 지면과 수직이 된 거죠. 왜냐면은 보다시피 이 기둥은 얘랑 수직, 즉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므로 평면 전체가 수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죠. 왼쪽 라인, 가운데 라인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중에 수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삼각형 증명할 게 많아서 한두 번 정도만 쫓아하시면 뭐 다 외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외워야 되나요? 세 번째가 무슨 각이냐면은 아까 여기 써다 지웠는데 세 번째가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입니다. 면과 면 사이의 각. 보통 다른 말로는 이면각이라고도 부르죠. 각 두 개의 각. 두 개의 면 사이의 각 이렇게 말해요. 이면각.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노트북 같은 거 상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두 평면은 교선을 만들죠. 그렇죠? 평행하지 않은 또 일치하지 않은 두 평면은 교선을 만들어요.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으로부터 P라고 부를까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으면서 교선에는 수직인 직선 L을 하나 긋고요. 이렇게 이해가나요? 같은 방식으로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고 P를 지나면서 교선의 수직인 M이라는 직선 하나 걷을 때 이 둘 사이의 각, 이것을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다른 말로 이면각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참고로 이면각에 관한 얘기는 이 다음 단원인 정사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건 정사형과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7단원은요 각도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각도를 구하시오.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적당한 점 찾아가지고 수직 선 긋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죠. 어쨌든 이 단어는 그림을 많이 좀 그려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 7-3번부터 쭉쭉쭉 나가자. 140조. 아주 쉬운 문제고요. 뭐 가급적이면 저는 이 영감님의 풀이를 존중하겠습니다만, 영감님이 누군지 알겠죠? 영감님의 풀이를 존중하겠지만
때때로 내 맘대로 풀 거예요. 내 맘대로 풀 거예요. 화이트보드에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정육면체에서 1번 AF와 BG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여라. AF가 얘고요. BG가 얘입니다. 이걸 벡터로 배워야 재밌는데 안타깝네요. 원래 예전에는 이거 다 벡터로 풀었거든요. 이런 것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 사이의 각은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에 있는 직선을 저 뒷면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녹색 직선을 뒷면으로 평행이동 시키면은 어쨌든 저쪽 뒤쪽 대각선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둘을 만나게 만든다가 1단계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벌린 상태로 그냥 그만둘 거야? 그게 아니라 나머지를 마저 이어서, 그렇죠, 삼각형을 만든다가 포인트입니다. 삼각형을 만들기만 하면 어떤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공식,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변만 알면은 무조건 각을 구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파란색이 뭐 길이가 아무것도 없어도 뭐 길이는 적당히 우리가 세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각이라고 하는 게 정육면체 한 변 길이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각은 똑같을 테니까 뭐 적당하게 한 모서리의 길이를 일러 놓는다면 파란색 대각선 길이니까 루트 2, 그렇지? 빨간색도 대각선 길이니까 루트 2, 저 초록색도 똑같은 대각선이니까 루트 2, 그럼 정삼각형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각은 볼 것도 없이 여기 각이지만 60도가 나오겠죠. 뭐 믿기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 이해 가죠. 뭐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 단계는 지금처럼 직선을 평행이동하여 이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삼각형을 나머지 한 변을 찾아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세팅입니다. 2번이 재밌죠, 이게. 다들 재밌죠? 다들 재밌으니까 저기 뒤에 일어서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한테 좀 얘기해서 저기 그 키높이 책상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어저께도 기아 수업하고 왔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실별로 키높이 책상 3개씩 준비해달라고. 왜 3개야? 했더니 저희 반이 3명이잖아요.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치? 다 졸리대요. 듣고 있으면. 불쌍한 아이들. 2번 BD가 윗면에 있는 이 대각선이군요. 그렇죠? BD와 AG는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얘입니다. 네. 이 둘 사이의 각을 구하시오인데요. 글쎄,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학생들한테 풀어봐,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봐 라고 시킨다면은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쓸까? 영감님이 하는 방법은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정육면체 하나 더 갖다 붙이죠. 옆에다 이렇게. 똑같은 합동인 정육면체 하나 더 갖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 빨간 대각선을, 그렇죠? 이렇게 옮기는 거죠. 평행이동. 그럼 둘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빨강이랑 파랑이랑. 이각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각은? 그렇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이 끝과 끝을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이해 가죠? 아까 했듯이 적당하게 한 모서리의 길이를 1로 놓는다면 파란색은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루트 2, 빨간색은 이건 정육면체 대각선이니까 루트 3 나오는 거 혹시 이해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할까? 희한하네. 이거 현재 정규 과정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다 알지? 녹색 같은 경우는 이게 그 2, 1짜리인 직각삼각형, 이게 빗변이잖아요. 그렇죠? 뒷면에 있는 이 대각선인 건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루트 5잖아요. 길이가. 셋이 공교롭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루네. 그치? 그러면 90도가 되겠죠. 둘이 이루는 각은 90도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풀이가? 영감님처럼 생각하는 방식도 물론 있겠죠. 우리 영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홍영감님, 나 때도 생존해 계시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우리 홍영감님은 뭘 하시죠? 얘랑 배우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풀이법이긴 해요. 일단 얘가 얘랑도 직각. 일단 얘가 1번이 주인공이야. 1번은 얘랑 직각. 또 얘랑도 직각이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번은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둘 다 직각이 돼요. 그러므로 1번은 위평면과 직각이 되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1번은 파랑하고도 직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1번은 파랑하고도 직각이 돼요. 이해가요? 왜냐면 1번은 윗면과 직각이기 때문에. 이제 관점을 바꿔서 뭐 그런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사람의 시점, 나의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 파랑은 일단 녹색하고 직각입니다. 왜 녹색 안 보이죠? 파랑은 녹색하고 직각이죠. 왜냐면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서로. 그치? 이해가요? 파랑은 녹색하고 직각이고요. 파랑은 1번하고도 직각이 돼요. 뭐라고? 파랑은 녹색하고 직각, 파랑은 1번하고 직각. 근데 녹색과 1번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바로 이 평면입니다. 그쵸? 뭐라고요? 다시 이번엔 좀 관점을 바꿔서 파랑의 입장에서 이걸 보자 이거죠. 파랑은 녹색하고도 직각. 그쵸? 왜냐면은 녹색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그리고 파랑은 방금 1번하고 직각이라며. 그럼 파랑은 이 두 직선하고 직각이기 때문에 이 둘로 만들어지는 평면하고도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파랑은 저 빗금친 평면하고도 이렇게 직각이 돼요. 이해가요? 따라서 그 평면 위에 있는 그 어떤 직선, 이 빨강하고도 직각일 것이다. 이해가요? 이게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어때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훌륭해요? 근데 요즘 학생들 이렇게 안 풀죠. 누가 이걸 이렇게 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이거 아니냐는 거고요.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겠죠. 정육면체를 그렸잖아. 그치? 꼭지점이 없어서 좀 섭섭하죠? 꼭지점이 A, B, C, D고요.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여기가 E랑 겹쳐요. F랑 겹치고 G랑 겹치고 H랑 겹치는 거예요. 이해가요? 정육면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론 실제로 위에서 내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그쵸? 입체 테트리스다. 위에서 내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할 텐데, 이해가요? 저 멀리에서 봤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BD라는 직선이 BD니까 이거 아니야. 파란색이 BD 이거. 그 다음에 AG라고 하는 빨간색이 AG니까 이거 아니야. 그치? 직각이네 그러면. 그치? 예, 뭐 이렇게 푼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안 그래요? 직각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위에서 바라보면 직각인 게 바로 보이지 않겠냐는 거죠. 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연습용으로는 좋죠. 어차피 여러분 뭐 조금 있다가 삼수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연습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할아버지 생각 잘 따라와 주세요. 영감님들 잠 깨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여기 학생들을 60%를 내가 이렇게 세우겠어. 나는 신인가? 안전뱅이들을 다 이렇게 세우네? 뭐지? 대단한 사람이구만.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을 전부 다 자게 만들고 말이야. 그치? 도대체 애들이 밤마다 뭘 하는 걸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어우. 7-4번. 이거는 아까 했던 스타일을 알고 있으면 뭐 금방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정육면체에서 이 대각선 길이가
한 변이 A인 이 뭐랄까 이건 사실은 원래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고 가잖아. 그치 원래는 정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이라는 게 루트 3A라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루트 3A인 걸? 어? 아 그래 좋아 그래 뭐 이거는 직각인 건 이해 가죠. 이건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A인 건 오케이. 여기는요? 이게 왜 직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 이게 왜 직각인지를 중학교 때 안 배워요. 아니면은 그냥 어거지로 배우죠. 나 같은 경우도 중3 애들한테 있는 얘기 하거든요. 정육면체에선 이건 기둥이야. 기둥은 천정하고 수직이야. 기둥은 바닥하고도 수직이야. 그래서 바닥에다가 네가 어떤 선을 그려도 수직이 돼. 라는 걸 나중에 기하 가서 배워.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외우렴. 이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3 때. 여러분 방금 배웠잖아요. 뭐를? 얘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얘랑 수직이므로 얘는 평면하고 수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평면에 있는 제3의 직선하고도 수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이가 루트 3a가 나왔던 거죠. 뭐 이거만 알면은 나머지 푸는 건 문제 없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나는 지금 현재까지 3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대단하죠? 아직 대표님 따라가려면 멀었나요? 더 힘내야 되나? 다행이야 그래도. 7-5번 이거 참 재밌는 문제일세. 7-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겠군. 이거 참 재밌는 문제일세. 정사면체가 있다. 이 정사면체에 세 모서리를 3등분하여 이렇게 각각 3등분하여 이쪽 모서리는 위의 점 P, 요 둘 모서리는 아래 점을 각각 Q와 R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PQR 과 바닥에 있는 삼각형 ABC 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면과 면 사이의 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면각인데요. 이면각의 정의를 쓴다면 교선을 찾아야겠네. 그쵸? 교선이 어디에서 생길지 보여요? 보이죠? 이제 잠 깼나 봐요. 하지만 좀 이따 다시 나갈 거예요. 그쵸? 교선이 어디에 생기느냐? AB의 연장선과 PQ의 연장선 이 맞는 여기와 AC의 연장선과 PR의 연장선 이 만나는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바로 실제 두 평면의 교선자리입니다. 그게 보이나요? 그렇게? 납득이 되겠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요. 뭐라고요? 정의대로 안 풀어요. 이게 정의대로 푸는 거잖아요. 이게 교선. 두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찾아야 된다며. 여기 교선 찾았음. 그 다음 자세가 뭐지?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아야 돼. 한 점은 보통 여기 중점 잡는 게 편할 겁니다. 뭐 나중에 이유가 밝혀지겠지만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왜냐면 각각 이등분 삼각형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등분 삼각형이라서 P에 연결하면요 이게 직각이 되고요. A와 연결하면 이렇게 직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각을 재겠다 이거거든요. 실제로는. 이해 가요? 저렇게 해서 원래 푸는 게 정의대로 푸는 거잖아요. 두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찾아서. 근데 교선 찾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푼다? 보통 영감님이 푼 것처럼 푸는 거죠. 보통 어떻게? 평행이동해도 각은 같지 않겠어 해가지고요. 이 밑면을 평행이동 시켜요. 어떻게?
3단 케이크의 첫 번째 칸으로 이렇게 3등분점, 3등분점, 3등분점의 아래점들을 연결한 요 평면이 얘랑 평행하지 않겠냐고요. 이해 가요? 평행할 테니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은 여기서 QR에서 만났네?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게 교선이네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 조그만 위쪽에 생기는 조그만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절반짜리죠. 이제 절반짜리에서 끝점 연결한, 그렇죠? 이런 그림으로 바꿔치기 해서 이걸 풀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삼각형이 바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여 그 각의 크기를 구하시라고 말이죠. 이해 가나요? 아까 했듯이 모서리 얘기는 적당히 맞추면 되는 거니까 뭐 길이 구하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한 모서리 길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에서 1대 루트 3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이해 가는 거죠? 1대 여기도 똑같이 루트 3이고, 그렇지? 여기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맞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중점 잡아서 연결하면은 직각인 거잖아요. 밑변에 중점 연결한 거니까, 그렇죠? 밑면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연결하면 직각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야 한다면은 이등변 삼각형 루트 3, 루트 3, 2 니까 각각 1 되겠지, 길이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1일 거고 루트 3이니까 어라? 이것도 공교롭게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므로 이 각을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이해 가요? 심심하신 분은 이걸로도 한번 그려보시는 게 강추. 그렇죠. 바빠요, 뒷자리는. 저 뒤가 내가 왜 이렇게 공간이 넓은가 했더니 저것 때문에 뒷자리를 비우는 거구나. 난 아까 왜 이렇게 넓지 뒤가 했는데 저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구나. 몰랐어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좋을 거예요. EBS 교재에서 봤던 것 중에 뭐도 있었냐면은 막 이렇게 평면 위에 정사면체를 올려놓고 정사면체 무게중심에 접하는 구를 이렇게 하나 또 올려놓죠. 이렇게 구. 이 구는 참고로 무게중심에서 접하고 이 바닥에도 접하는 구. 중심을 구하고 여기 뭐 정사면체 외접구 중심이 있을 때 뭐 길이 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다 보면 막 힘들죠. 짜증나죠. 어쨌든 뭐 이 정도 그림은 그려봐야겠죠. 평상시에. 그래야 이런 것도 찾아낼 테니까. 넘어갈게요. 7-6번에 있는 문제. 애들 전원 다 일어나기 전에 빨리 수업 끝내야겠다. 쉬는 시간에 해야지. 빨리 하고. 7-6번에 있는 문제.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둘이 수직인 걸 증명하시오. A, B라는 모서리 얘죠. 와 CD라는 모서리가 수직인 걸 증명하시오. 간단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관점만 달리 본다면 이거 아닌가요? 그림이 정사면체 A고 BCD가 아니에요? 따라서 AB와 CD는 수직이죠. 그렇죠? 수직이죠. 이렇게 하는 거를 영감님처럼 풀라 이거예요. 아이고 영감님 어떻게 풀란 말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 수직 한참 이만큼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게 풀란 얘기죠. 뭐. A, B의 중점을 하나 잡아서 M. 요것도 사실은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수행평가로. N. 각각의 A, B의 중점과 C, D의 중점을 M, N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정삼각형 한 변의 중점에 연결한 거니까 수직이죠. 그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한 것도 수직이죠.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CD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너랑도 수직이고 너랑도 수직이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이게? 나는 니네와 수직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만 이해가죠. 나는 CD는 1번하고도 수직, 2번하고도 수직이니까 1, 2번을 묶어놓은 평면하고도 수직이 되겠구나.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직선, 3번 직선 얘랑도 수직일 거야. 이게 영감님 생각. 이해가죠? 두 번째는 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데, 꼬인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또 정의를 하나 따로 해야겠죠. 꼬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통수선의 길입니다. 이해가요? 공통수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미의 점 P와 여기 위에 있는 이미의 점 Q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라고 보면 될 거예요. PQ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그게 각각 상대방한테 수선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리가 없어서 다 못 일어나 봐요. 큰일 났네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N 길이 구하는 거죠, 뭐. MN 길이. 이게 왜 직각인 줄 알겠어요? 이거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서요. 아까 했잖아. 높이, 한 모서리. 그렇죠? 그럼 중점 잡으면 이거 직각 아니겠어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얘는 태생이 얘랑 직각이에요. 왜? 1번, 2번하고 직각이었으니까. 이 평면 모두와 직각이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랑도 직각이죠. 그래서 서로 직각이 되는 요 선의 길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 구하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하고 챕터 2 완료하고 잠깐 쉬었다가 챕터 3 삼순하고 끝낼게요. 아유, 이렇게 다들 선생님 혼자서 일어나서 수업하니까 너무 미안했나 봐. 같이 일어나서 수업 듣고 있어. 참 좋은 학생들이구만. 안 나가? 저게 최대 몇 명까지 서 있었어요? 내가 오늘 신기록 깰까요? 아, 왜 그러는데? 아이들이 웃음을 잃었어. 앞으로 80년도 더 남은 인생인데 벌써 웃음을 잃으면 어떡해. 정사면체 ABCD가 있는데 AB가 6일 때 높이와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공식으로 하고 그냥 끝낼게요. 예전에 이거 공식 외우라 시켰던 건데, 이것도 중3 때 배웠던 거거든요. 예전 기준으로 중3 때. A에서 BCD의 수선의 발을 내리자. 이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직선하고도 다 직각이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B, 여기 H라고 부른다면은 BH를 거도 이거 분명히 파랑이랑 직각일 거고요. 그렇죠? DH를 거도 이것도 분명히 파랑이랑 직각이 되는 이런 곳이라는 거죠. 수직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AH가 삼각형 BCD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에서 잰 이 두 각은 다 같은 각이죠. 이게 평면에서의 90도, 직선과 평면의 90도의 개념인데요. 이래버리면 삼각형 둘이 합동인 거 보이죠? 삼각형 ABH와 삼각형 ADH가 합동이 됩니다. 일단 ABAD라고 해서 모선의 길이가 같죠. 그렇죠? AB와 AD. 그 다음에 90도가 하나씩 있고요. 둘 다 90도. 그 다음에 AH는 공통변입니다. 이해가죠? 두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이거 RHS 합동 되겠죠? 그와 같은 이유로 CH를 연결한, 보여요? 이 둘이요, 삼각형 ACH랑도 합동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그게 무슨 뜻이다? 요 셋이 다 같다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그럼 밑면에서 본다면 정삼각형에서 셋이 다 같은 곳에 있어요. 여기가 뭘까요? 정삼각형에서 외심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치? 외심이겠지만 정삼각형이니까 이거는 무게중심하고도 일치하죠. 물론 참고로 내심하고도 일치하고 수심하고도 일치하긴 해요. 다 같은 곳이죠. 이거 안 배웠겠지만. 어쨌든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일치하다. 정삼각형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요, 높이의 3분의 2만큼일 거예요. 이해가죠? 이 전체 높이의 3분의 2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모서리 길이를 A라고 한다면은 정삼각형 한 변 길이도 A이므로 이 높이, 요 절반은 2분의 A, 요 높이는 2분의 A의 루트 3배. 그러면 요 HD의 길이는 거기에 3분의 2만큼. 이해가요? 그러면은 AH는 이거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나머지 한 변이므로, 그렇죠? AH 길이, 즉 우리가 말하려고자 하는 정사면체의 높이라는 개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모서리가 A니까 A제곱에서 뭘 뺀다?
요걸 빼는 거예요. 제곱한 거를. 이게 얼마야? 3분의 루트 3 a의 제곱. 그러면 3분의 a 제곱 되겠죠. 즉 3분의 2a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AH 길이는 루트 3분의 2a고 유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를 예전에는 외웠다는 겁니다. 이거를 중3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시킬까? 그치? 중3 애들은 이걸 다 유도하는 것보다는 외우라고 시키는 게 빠르니까 외우라고 시키죠. 어떻게? 369 이렇게 369 해서 외우라고 시켰어요. 잘 풀더라고. 이해가요 높이? 그러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만약 6이다 라고 하면 6만 딱 때려 박으면 바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369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부피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부피 구하기도 있는데 부피야 어차피 뭐 뿌리니까 3분의 1, 밑넓이는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 여기에 높이는 방금 구한 이거 뭐 369거든요. 3 루트 6 9가 아니라 a지만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3 루트 2라서 약분하면은 분자 루트 2만 남아서 보다시피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라고 하는 부피 공식도 나옵니다. 필요하다면은 요거 써서 풀면 됩니다. 이해가죠? 끝으로 ABC와 BC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셨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죠? 여기서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3 구하고 루트 3 구하고 2 구했으면은 바로 코사인 법칙 때리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